고요한 새벽, 당신의 주식 계좌에 빨간불 대신 파란불이 가득하다면 국내 굴지 기업의 총파업 예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반도체 강국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여파는 당신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사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노조를 이끌던 리더의 행보가 의문을 남깁니다. 총파업을 앞둔 진박한 순간 노조 위원장은 홀연히 열대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상은 대기업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조명합니다. 2026년 4월 국내 최고 기업의 노조는 18일간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막대한 영업이익 중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37조 7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45조 원 규모의 요구였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약 1조 원, 총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분에 무려 11억 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한 곳의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시기에 파업을 주도하던 노조위원장의 충격적인 해외 휴가 소식이 알려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수만 명 조합원의 운명, 나아가 국가 경제가 걸린 상황에서 지도부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을 넘어선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상황은 과연 노조 리더십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거대 기업과 맞서는 노조위원장은 마치 영웅처럼 비춰졌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천둥 같았죠. 그는 18일간의 파업은 30조 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는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료가 아니다라며 결속을 촉구, 그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해외 휴가 소식은 그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죠. 파업 준비가 한창인 시기 지도부의 공백은 노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타이밍이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휴가 중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파업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불안을 조성해놓고 본인은 휴양을 떠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계열사 노조위원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해외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노조 지도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시선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파업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노조 지도부의 역할은 단순히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비단 기업 내부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위원장의 휴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현대사회의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사 갈등의 심화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양측의 성숙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며 파업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의문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주장 불일치 시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냉각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법적 절차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 번지며 노사 관계의 복잡한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노조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해외 휴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기 부적절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준비가 핵심인 시점에 지도부 공백은 아쉽다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 라인의 안전보호시설 유지는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일부 직원의 업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안전시설의 정상 운영은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만약 라인이 멈춘다면 천문학적 원자재 손실은 물론 클린룸 설비 자체에 복구 불가능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적 공간 침해이자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갈등은 이제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사회적 윤리와 리더십, 그리고 국가 경제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실타래는 어떻게 풀릴까요? 노사 모두에게 진정한 지혜와 책임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총파업 논란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파업 근로손실 일수는 일본의 193.5배에 달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근로손실 일수는 미국의 4.4배, 독일의 8배에 육박하며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생산 손실 피해액은 5년간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이 핵심이므로 짧은 시간의 파업도 수율에 치명적이며 복구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D램 공급을 3에서 4%, 낸드 플래시를 2에서 3%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입니다. 고객사들은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고 한 번 이탈한 고객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손실을 넘어 기업의 신뢰 자산 소멸과 영구적인 시장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은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집행 지연으로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합니다. 2023년 독일의 슈퍼 파업 사례처럼 대규모 파업은 국가 전체의 교통 마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가 신인도까지 하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파업은 노사 간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재정의 세수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상생과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성과 산정 기준과 독립적인 중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날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